네, 2월 6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여의도 박장대소입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예능인가 시사인가, 이것은 정치 토크인가 코미디인가, 이런 댓글이 달리는데요. 좀채 웃을 일 없는 정치 뉴스에서 이제 웃음 포인트를 찾아주시는 두 분입니다. 네, 박성태 사람과 사회 연구소 연구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장대소에서 박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박장대소에서 장을 담당하고 계시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롤모델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 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요? 갑자기 엄중, 진근. 너무 가볍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오늘부터는 좀 신중하게 근엄하게. 정치 시사의 블랙 코미디를 추구하는. 전 늘 블랙으로만 입고 다니잖아요. 처음에 원래 약간 파란색 옷 입고 오셨던 것 같은데. 파랑은 좀 약하다. 네. 블랙이다. 그래서 제가 블랙으로만. 알겠습니다. 블랙홀. 아니, 지난주에 부산 민심 탐방 잘 갔다 오셨어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부산 민심은 어떤가요? 부산 민심은 국민의힘에게 좀 안 좋고 지금 공천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생각과 판단이 강하고요. 한 젊은 정치인이 부산에서 가장 좋은 지역구를 받는지 안 받는지 정치 고관여층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뭐 그런 거에 신경은 안 쓰는데 그 부분을 되게 상당히 유의미하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정치인이면 대통령의 측근. 장모 말하는 거예요? 아주 뭐 인싸 정치인. 인싸 정치인. 네. 대통령이 근데 그분이 정말 대통령의 측근인 건가요? 믿으세요 좀 제발. 왜 이렇게 요즘에 뭐 이렇게 여권 인사들이 얘기하면 안 믿고 그게 맞나요라고 하고 이렇게 불신의 사회가 됐어. 우리 김은지 앵커가 다 좋은데 네. 믿음이 부족해. 그럼 교회 나가세요. 그럼 일요일. 교회까지요? 네. 교회 나가서. 저리구나. 예. 죄송합니다. 아니, 체리 따봉을 지금도 받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던데 여전히 실세다라는 게 지금 이제 부산 민심에서, 부산 여론에서는 많이 퍼져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그러니까 실세 갸우뚱하는 거예요. 실세인가 아닌가? 공천 받나 안 받나? 진짜 공천을 줄까 안 줄까? 궁금하대요, 자기네들도. 고관여층들이.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민심은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권에. 네. 부산에 이렇게 팬클럽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팬클럽 미팅 가셨던 건가요? 그러면? 민심도 보고 팬클럽도 보고 제가 연락도 했습니다. 전화 연결 팬클럽 행사에서 거기 이제 박성태 우리 앵커님 팬들이 많아가지고 합동 팬클럽 이제 미팅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소장님 팬클럽에 제가 숟가락도 못 얹고 젓가락 한 짝만 살짝 얹고 왔습니다. 포크? 예. 게다가 오늘 뭐 준비해 오신 게 있으시잖아요. 네. 이거 살짝만 스포해 주셔야 돼요. 2016년에 네. 저번에 한번 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영입을 할 때 어떻게 영입 인사들에 대해 리스트도 작성을 하고 어떠한 부분을 좀 보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 주장을 뭐 했고 평가는 어떠냐, 그리고 비판적 관점으로 봐서 뭐냐, 영입 기대 효과는 뭐냐, 이렇게 그 문서가 있어요. 이제 이거 정말 조금만 보여주셔야 돼요. 작성을 한 건데 네, 저희가 3월에 어떤 걸 준비하고 있으니 당시 두툼하네요. 2016년에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우리가 만들었는데 얼굴은 가려는데 이름은 나왔어요. 네, 괜찮아요. 이분 뭐 국회의원 됐어요. 했으니까. 그때 영입돼가지고 국회의원 됐고 그러니까 저희 10만 라이브 할 때 이런 수첩으로 인재 영입을 한다라는 걸 실제 네. 실무 영입하셨던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근데 정의경도 이렇게 그때 영입돼가지고 배지 달았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수첩 수준을 넘는 두터운 예. 그냥 이런 거 해야 또 사람들이 뭔가 해요. 너무 궁금. 네. 더 자세한 건 저희가 거기 다 분류가 돼 있네요. 네. 법조계, 경제계 뭐 분류가 다 돼 있습니다. 여기 여성. 강경화 그때 이렇게 했잖아요. 강경화. 이 수첩을 단독으로 더 자세하게 공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두고 갈게요. 네, 좋습니다. 뭔가 좀 더 있는 듯 해야죠. 여기도 근데 뭐 이게 공개 방송에서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거의 한 뭐 별거 10년 지나가지고. 저 정도면 훌륭한 사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따가 몰래 데뷔 찍어 놓을게요. 네, 뭔가 있는 훌륭하십니다. 방송을 몰라. 같이 이제 점점 알아가는 것으로. 방송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방송을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 두 분이 꼽아온 말부터 가볼까요? 불출마 나 출마 안 해. 삐졌어. 두 분이 지금 한 3주 가까이 내기를 해오던 그분 아니십니까? 네, 맞아요. 제가 맞잖아요. 이거 입을 다물거나 사퇴하거나 네. 불출마 다 제가 맞은 거 아니에요. 입은 계속 열고 있어요 지금도. 입은 여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향해서 입을 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입을 다문 거예요. 그 김건희 여사 명품 흑백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한다. 그리고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옹호를 한다. 그리고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해서는 공격한다. 딱 스탠스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도와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또 여당의 비대위원이 되면 최고 지도부 아니에요. 사실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 대우가 달라져요. 대우가. 어떤 대우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이분이 회계사잖아요. 예. 그러면은 회계사면 보통 금융감독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아니면 기획재정부 장관. 이 김경률이 전화하면 받겠어요? 안 받죠. 회계사 때는 안 받지. 근데 이제 나 저 국민의힘 집권여당 비대위원 김경률입니다. 저 지금 기재부 장관 최현목 기재부 장관 통화 좀 하시죠. 그럼 전화 안 받더라도 바로 콜백 와요. 아, 예, 비대위원님 저 최상목 기재부 장관입니다. 저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입니다. 원장입니다. 원장. 이런 식으로 이 권력의 맛을 점점 느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출마해서는 당선되기가 어려운데 어차피 안 될 거. 아니,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조금 일말의 가능성은 나야죠. 알고 있을걸요? 그래서 여당 비대위원이라는 이 막강한 자리는 계속 좀 갖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과 사천 논란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신 공천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막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잖아요. 그거에 대한 논란을 없애줘서 한동훈이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의지대로 뜻대로 판단대로 공천하는데 길을 터줬다. 그래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도와준 거다. 그래서 말말말로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직접 연락도 좀 하셨잖아요. 박성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알았죠?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또 출연자들 열심히 모니터링 해야죠. 아, 그러네요. 예. 아니, 뭐 또 최근에도 연락을 어쨌든 뭐 다른 기기를 통해서 했는데 기기요? 기기. 디바이스. 이 핸드폰이 아니라 다른 핸드폰으로 하셨다고요? 요거밖에 없어요, 제가. 요거밖에 없어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예, 진짜 낚였네요. 네, 어쨌든 근데 직접 얘기했다고 하긴 그렇고 일단 김경률 비대위원 측에 의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부담 지금 장 소장님이 지적한 대로 분석한 대로 딱 그걸 덜어주기 위한 게 맞는 것 같다. 김경률 비대위원 측이라고 하면 한동훈 위원장인가요? 아니 제가 거기까지 밝히긴 우리 또 취재원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예. 아니 보통 한동훈 위원장 측이라고 하면 김경률 비대위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김경률 비대위원 측이라고 하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한 얘기예요. 예. 지금 취재 보호를 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낱낱이 제가 파헤쳤네요. 너무 집요하시네. 믿음이 없으신데 집요해. 사회자한테 이렇게 함부로 해도 돼요? 지금 잘 나가니까 교만해졌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이렇게 각 잡고 있고 뭐 일찍 와가지고 대기하고 막 이러더니 이제는 김진애 건님 최고입니다. 집요함 아주 뛰어났어요. 그래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연락을 하셨더니 측과 연락을 했더니 제 의견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모습으로 맞다. 어떤 뭐 용산에 이런 거 아니고 그건 뭐 기자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한 부분이에요. 그럼. 용산에 그런 압박이 있었던 거 아니고 자꾸 사천 논란 부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용산에서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공정하게 투명한 시스템에서 해라라고 했는데 지들이 왜 신경 써 그거를. 딱 하나 걸리는 게 그거인데 아니 박 기자님 지들이 왜 그걸 신경 쓰냐고. 그런 말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당무 개입이죠. 당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죠.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뭐 녹화했고 한가하잖아 지금. 4일날 녹화해서 5일날 할 일이 없거든. 할 일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한가한 자리인가?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웃겨요. 어떤 점이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 마포 을에 출마하려고 할 때 손 들어주고 와 여기 누굽니까? 정청래 이길 사람 누굽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여기에 출마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김경률 비대위원에게 고마워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불출마한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총선 불출마하면 국민의힘이 총선이 승리가 되나? 이게 어떤 논리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일단 용산에서 승리하지 못할 압박이 있다는
방증이죠. 제가 발음을 부정확하게 어디서 그냥 반증이라고 이렇게 또 쓰는 방증. 예. 방증. 동그라미. 아니, 그러니까 그거 난 이해가 안 된다고. 김경률 불출마가 총선 승리랑 무슨 연관관계, 상관관계가 있냐고요. 저 용산 번호 알려드려요? 네. 저한테 물어봐. 네. 용산한테 물어봐야지. 아니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 114로 일단 하셔서. 네. 심지어 그때 차가 식기 전에 돌아오겠다. 뭐 이런 식의 술이 식기 메시지. 전에. 술이었네요. 제가 차라고 예. 이해했네요. 곡차.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예. 자꾸 용산에서 딱 얘기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얘기했는데 계속 한동훈 위원장을 용산에서 공격하는 빌미가 너 김경률 비대위원 손들을 때 이거 사천 아니냐. 그러면 그거를 거기에 그냥 넘어갔다 쳐더라도 다음 공천 앞으로 쭉 있는 공천에서 사천 불공정해. 근데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이렇게 자꾸 되니까 그거를 아예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일단 빠진 거죠. 대신 그 얘기는 했어요. 어젠가 회의에서. 그래도 내가 비대위원으로 살만하겠다. 그 얘기는 원래 이제 할 말은 이제 정의연이나 이재명한테. 이런 쪽을 보고 얘기를 한 건데 비대위원 너무 좋다. 내가 뭐라고 하니까 바로 그쪽 단체에서 반박도 하고 좋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그건 용산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내 말이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대위원 즐기고 있다니까.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내기의 결과가 그럼 대충 마무리가 될 것 그 같다라는 얘기는 생각도 정확히 제가 드네요. 그러면 정확한데 뭐냐면 예. 그때 김건희 여사 관련 얘기를 디올백 얘기를 할까 말까 했잖아요. 그때 제가 분명히 얘기한 건 당분간 안 한다. 그래서 당분간 영원히 안 그거는 한다. 대통령 입장 표명 전까지. 안 한다. 근데 영원히. 대통령이 4일에 입장 표명을 했어요. 녹화로. 네. 예. 7일 날 나오죠. 그 다음에 평가에서는 일단 뭐라고는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럼 다음 주에 소고기 내기? 예. 콜. 그냥 우리 또 둘이 먹자. 근데. 본격 사행성 아니 방송. 거기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도 우리가 해야죠. 대신 이제 네. 내가 저기 아는 데 있어요. 호주산 차돌박이 싸. 예. 합시다. 자, 그래서 말말말을 아마 관련된 걸로 제가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박성태인 거는 예. KBS는 편집 중이다. 아, 네, 좀 전에 KBS 갔다 왔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KBS 빼고 하시죠. 너무하네. 아니, 편집 중. 네? 편집 중. 조금 전에 갔다 와서 우리가 또 의리가 있지. 근데 어쨌든 한 방송사는 편집 중. 예. 예, 요 정도로 가려드리죠. 그렇죠. 공영방송사는 편집 중이다. 4일날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녹화를 하고 지금 편집 중이에요. 몇 가지 고민을 일단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일단 제가 뭐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다큐냐. 왜 편집을 이렇게 길게 하냐. 실제로 다큐라고 밝혔더라고요. 오늘 연합뉴스 기사에 난 아. 거 보니까 미니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내보내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그럼 등장부터 멋있게 배경음악 깔고 이렇게 나오고 딱 앉는 그러면 것도 일단 이 자세가 하나 나오죠. 딱 이 자세가 고민하는 모습 조명 여기서 때리고 예, 체크 포인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예. 나오면 그렇게 하면 시간 좀 걸려요. 뭐 편집하고 효과 냈는데 근데 지금 그럴 땐가라는 생각이 일단 대통령실에 들고 제가 예상하는 건 일단 잘 다듬어진 다큐로 나올 텐데 가장 관건인 이 디올백 관련돼서 아니. 왜냐면 국가의 민생 경제가 중요한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오로지 그냥 김건희 여사 헐뜯으려고 디올백에만 관심 있는 게 평론가로서 올바른 자세입니까? 이런 질문 아주 좋아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드리면 국가 권력의 공정성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가 권력의 공정성이 디올백 때문에 훼손됐다. 제가 받았습니까? 요건- 부인이 받았지? 요거는 디올백 빼고는 다 나쁜 거예요. 그 디올백.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집에 가서 네. 부인한테 아, 그래요? 왜 받았냐고 뭐라고 했어요. 지금 대통령과 공정성. 무라일체의 경지에 지금 다들은 아니 아, 여권의 괜찮아요. 입장을 대변해 줘야죠. 그래서 근데 권력의 공정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빨리 이거는 사실 지난해 11월쯤에 털고 갔어야 되는데 아직도 털지 못해서 맞아요. 여기에 매몰돼 있는 건데 일단 지금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몰카 피해자다. 집요한 공작에 당했다. 왜 사가에 있을 때 관리가 허술해서 여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하고 자 대책은 뭐냐? 대책은 사실 여사한테 그러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책은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 이 정도까지 그냥 얘기하고 나올 걸로 현재 예상을 해요. 사실 물어보니까 잘 답들을 안 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요. 네, 사과 여부를 사과는 안 했을 가능성이 저도 크다고 보고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사과를 더 나가서 여사 쪽에서 엄청나게 강한 전공법을 택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여사 쪽에서요? 네, 근데 확인이 너무 안 되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은 사과 전공법을 하겠다. 사과보다 더 강한 조사를 받겠다 뭐 이런 그런 건데 확인이 안 돼서 제가 이건 확인이 안 된 얘기 일부만 얘기하고 교차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럴 일은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힘을 줘서 얘기할 수 짧게 얘기했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힘을 줘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 톤이고 그다음에 일단 다큐라고 했는데 보세요. 이거 3일인데 KBS 고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막 잘 달아야 돼요.
일단 음정 분석가와 그쪽 바로 동의하죠. 그럼 소송 걸려 KBS도 아무리 가까운 박민 사장이 가 있다고 해도 소송 걸리니까 자막 딸 때 음정 분석과 변호사 대동해서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자막 달아야 됩니다. 아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안 그래도 안타까운 일이죠. 예, 방송 기자 출신이시니까 궁금했었는데 보통 대담을 하고 이렇게 사흘이나 걸리는 이슈인가가 궁금했었는데 예. 그런 상황이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냥 하는 말이지 또 진지하게 하시면 용산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저 국민들께 좀 제대로 된 화면, 제대로 준비된 답변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신중하게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트집 잡고 못살게 굴고 비판하고 진짜 포토샵도 하려나? 촬영 화면에서 포토샵이 가능합니까? 스틸 사진이 아니잖아요. 아니 조금 돼요. 네? 되기는. 분장을 하시겠죠. 분장은 세게 하면 볼 수 네. 있겠구나. 심지어 대통령이 전혀 이제 질문지를 보지 않고 거의 증문즉설로 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용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너무 다큐다. 편집이다 약속들이나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같아도 제가 용산 참모면 그렇게 얘기해요. 좀 믿어요. 네. 좀 제발. 네. 실제 질문지는 안 봤을 가능성도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보고서도 잘 안 본다는 얘기가 많아서 질문지를 꼼꼼히 이거만 뻔하지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저의 추측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뭐 대선 후보 시절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제 언론 인터뷰를 조선과 한번 하고 그 전에 몇 군데랑 했었을 때도 보면 질문지를 잘 안 본다 이런 묘사가 기사에 쓰여 있었던 게 저도 기억이 나긴 해요. 질문지는 그냥 안 보는 그런 스타일 같아요. 어차피 뻔한 내용이니까. 대신 이제 나온 결과를 두고는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이 아니라 참모들이 소송을 걸겠죠. 또 말이 틀리다 이거 내가 그렇게 KBS를 상대로? 아니 바이든 날리면도 있으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이제 판단받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뭐냐면 중요한 얘기라고 하니까 이제 허리를 고추 세우게 만든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리드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원래는 기자들이나 대국민 소통을 엄청 활발하게 하려는 진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도어 스토핑 같은 경우는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전 되게 그 장면들이 좋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저렇게 되는구나. 와 너무 좋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거 다 못해도 다른 것도 다 잘해야 되지만 못해도 저거는 인정해 볼 만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22년 11월까지. 그런데 했더니 자꾸 기자들 질문 들어오는데 자기는 기자들이 자기를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 추정으로는 열받고 그러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뭘 나타내냐면 대통령이 실제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봤던 것과 대통령으로 실제 해보는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처음에 후보로 나설 때 또 선거에 대해서 국민에게 했던 약속들이 사실은 심사숙고하지 않은 고민들이었던 거죠. 기자들 만날 때 어렵다는 거 다 알았죠. 대통령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김치찌개 먹겠다고 했죠. 얘네들 김치찌개만 주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자꾸 귀찮은 걸 물어봐. 자식들 그냥 먹고 좋아할 일이지 왜 물어보지? 이제 얘기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기자들이 김치찌개 마니아도 아니고 그거 먹고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기자들이 된장찌개도 아니고 김치찌개. 난 김치찌개 둘 다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김치찌개만 주면 좋아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거를 예측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대선에 나왔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끌겠다 했는데 좀 아니야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우당탕탕. 이거 아니야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이렇게 대표적인 게 뭐냐 국민연금 개혁이에요. 이 쉬운 걸 왜 안 해? 할게요 했잖아요. 지난해 정부안을 냈는데 맹탕 숫자가 하나도 없어요. 자 냈어 이것밖에 없습니다. 종이 쪽지에다가 다 괄호쳐가지고. 이것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이 왜 이 쉬운 걸 안 했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잘할게. 근데 지금도 잘한 줄 아실 거야 아마. 근데 아니 이게 되게 여러 심사숙고를 하고 여러 이해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약속대로를 하고 예전에는 도어 스태핑을 하다 갑자기 완벽한 다큐로 가는 것. 이 차이는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걸 드러내는 방증이다. 반증이 아니고 방증이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도 좀 어려울 것 같아. 우당탕탕. 한마디로 하면 우당탕탕. 심지어 이제 설날에 보통 이제 인사를 부부가 같이 했었는데 이번엔 대통령실 스태프들이 노래를 부른다고 해요. 변진섭 씨의 노래. 우리의 그게 맞나요, 리듬? 제가 박자 맞춰줄까요?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오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에게 이런 노래예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이 노래 말고 지금 추천해 주실 만한 노래가 혹시 있으실까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후렴구가 더 핵심이에요.
뭔데?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우. 그렇죠. 해보세요.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저희 PD들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네. 네. 다음 곡은 이적이 부릅니다.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거짓말. 이게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는 방송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댓글에는 그만하겠습니다. 빅뱅의 거짓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적의 거짓말보다는.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노래 연습까지 하셨는데 희망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인가요? 원래 네. 그 국가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이 다 담겨 있어서 국정 철학을 좀 보여주는 자리다. 또 보여주면서 국민들께서가 이게 이런 거예요. 그냥 미국 가가지고 long long time ago 그것만 부르니까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왜 우리나라 노래 안 부르냐 그거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한국 노래도 부르시는 거. 이게 얼마나 소통하는 대통령입니까? 이게 이제 저거잖아요. 변진섭 씨 노래. 근데 저는 이전부터 대통령이 이 노래를 가사가 너무 좋다. 공직자가 가져야 될 자세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할 때죠. 여기서 우리들은 누구? 대통령. 공직자. 공직자의 가장 높은 사람 대통령이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노래 가사를 좋아하는 거는 대통령의 본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심사숙고와 고민이 없기 때문에 이러고 말아요. 그냥 이 노래 너무 좋은데 공직자는 이래야지. 본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일 아픈 사람들. 이건 제가 좀 웃으면 하기 그렇지만 이태원 참사 유가족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이 얘기하잖아요.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가서 도와줘 한 번도 안 만나고 모른 척했어요. 근데 이 노래를 그러니까 분리돼 있어요. 노래는 좋은 것과 이 노래는 좋아요. 그럼 실제 그것을 느끼고 본인이 고민을 하고 그게 체화되느냐? 그건 별개라는 거죠. 앞서 말한 기자들과의 소통 문제, 국민연금 개혁 문제 다 같은 맥락입니다. 머릿속엔 좋은 게 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쉬워. 실제로는 더 많은 심사숙고와 고민이 필요한데 그걸 모르는 거죠. 우당탕. 이게 반체제인 하나 사람. 더 들어가요. 우당탕탕. 반- 우당탕은 작은 탕. 반정부 반정권 사람과 방송하는 게 이렇게 불편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저는 객관적 분석을 지금. 댓글에 왜 시사 방송인데 이렇게 노래가 나오냐고. 사무실에서 듣고 있는데 웃음 참느라 미치겠다 이런 분들이 마이크 좋은데? 폭주하고 계십니다. 슈어 마이크예요? 예. 에코 좀 넣어주세요. 예. 저희 말말말은 여기까지. 아니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표자분하고 한 잠깐 1분 정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소장님께서요? 네. 근데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말씀을 하실까 그랬더니 자기네들 입장을 방송에서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순간 막 울컥해가지고 그냥 힘내시라고 저도 열심히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다 찾아보시고 다 아시는가 봐요.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 근데 어쨌든 그분들의 마음을 더 이상 다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괜히 KBS 신년 대담에서 그것도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질문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죠. 아 진짜? 설마. 대답하기 에이 설마 우리 대통령을 그렇게 에이. 그런가?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 내가 너무 반사회적이에요? 네. 이거 한번 봅시다. 노크도 한번 보자고. 이런 질문이 실제로 KBS 대담에서 그 기자가 물어보는지. 네. 뭐 그분들에게 지켜볼 포인트다. 뭐 배상안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물어봐야 될 사안이긴 하죠. 그럼요. 예. 그럼 좀 만나시거나 아니면은 책임자 관련된 처벌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볼 수 있죠.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봐야 되는데 편집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쭉 보면 대통령이 흥이 있는 자리에서는 상당히 잘해요. 어퍼컷. 좋아 빠르게 가. 상당히 잘하고 그 장면에 어울립니다. 그런데 아픔 있는 자리에서는 어색해요. 익숙치 않은 거지. 아픔 있는 가서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이라고 하시는데 그 공감을 연민이 있어야 되는 사실 그 공감을 느끼는 게 제가 볼 때는 별로 못 느꼈어요. 변진섭 씨 노래 가사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흥으로 부르는 거지. 네, 아니 이 가사의 내용과 의미가 좋다고 생각하신 거고 제가 이제 하나 또 예측해 보면은 대통령실 이렇게 카메라가 딱 들어오면 대통령께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그때 한동훈 만났을 때 창밖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창밖에서 자 여기 저기 카메라 기자나 여기 아나운서 여기 와보세요 앵커. 저희 바로 동부구치소입니다. 동부구치소 보이죠 저기 조심하세요. 동부구치소입니다. 이러지 않았을까? 질문 똑바로 해. 거기서 동부구치소 좀 멀어요. 보여. 아 그래요? 네. 그 한동훈도 그것 때문에 좀 겁먹었다 그러더라고. 저희가 동부구치소고. 네. 저는 그 사진 보면서 느낀 게 딱 뭐냐면 자 저기 여긴 처음 와봤지 멋있지 이러면서 그냥 다 추정입니다. 상상의 영역인데 와 너 내 말 잘 들으면 다음에 네가 여기 올 수 있어 이런 거고 대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좋은데 경치도 좋고 괜찮은데 그러면 내가 더 말을 안 들어야 여기 올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상상을 제가 그때쯤 자다가 잠깐 해봤어요. 실제로 두 사람의 시선이 다르더라고요. 그 사진 보면 바라보는 방향이 살짝 달라요. 동부구치소를 보라고 이러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거기 보기 싫은 거죠. 네. 와중에 댓글로 두 분 목숨이 여러 개이신가요라고 하는 걱정까지 달리고 있다. 일단 대통령님이 지금 이 엄난한 21세기를 상당히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전 대한민국을 위해서 거기까지는 하긴 그렇고 사랑합니다. 설에 뭐 홍삼일 하나 드시기를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네, 편집 직접 하는 건 아니구나. 네, 그냥 말을 얼른 화제를 전환하면 또 괜찮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이거 편집해 주세요. 저희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라서요. 아 그렇구나. 알았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부러우면 대통령 돼야 되겠구나. 네. 자, 윤심 공천 있다 없다 이 주제로 좀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이원모 주진우 이 두 사람은 용액관으로 꼽히기도 하시는 분인데 용산에서 조금 이렇게 불편하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보도이긴 한데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나 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첫 번째로 그러한 반응을 박진 이원모 강남을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대통령께서 그런 발언과 표정과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고 언론에 브리핑을 하거나 릴리스를 하는 게 이게 맞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대단히 국민의힘 공천에 관심이 많구나. 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불쾌함의 대상은 이번 공천에서 상당히 불리하겠구나.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권여당의 총선 공천은 대통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교감과 조율을 통해서 원만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대통령실에서는 당무 개입 안 합니다. 공천은 당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분 나쁩니다. 이 사람 여기에 공천하고 여기 출마하고 이런 건 너무 기분 나쁩니다. 이게 뭐냐고 이게. 해서는 안 된 말들을 하고 있다.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려요. 진짜 그런 게 좀 필요한 게 옛날 현기현 수석 때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혹은 그다음에 장성철 소장님이 그 당대표실에 계셨기 때문에 아주 잘하는 거죠. 다 물밑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밑의 흐름을 뉘앙스로 왜냐하면 보호해야 되니까 실명은 잘 안 쓰고 그냥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놓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 개입 안 한다고 했잖아요. 공천은 알아서 하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근데 이제 왜 양재만 쫓아다니나 이런 얘기들이 이제 대놓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이원모를 싫어했나 그러면? 근데 두 분이 다 해당돼요. 이원모, 박진. 그게 이제 한 분은 장관이었고 다 해당이 돼서 그런데 저도 이제 어쨌든 이렇게 대통령이 왜 양재만 쫓아다니냐 얘기하는 건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 나의 초이스가 아니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공천에 개입한 게 아니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깥으로 발표, 어나운스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건 또 다른 문제점이 있어. 네. 그럼 다른 지역에 공천 신청을 한 대통령실 참모들은 그러면 대통령이 용인한 거 되잖아. 저도 지금 그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왜 하필 이 지역만 그렇게 콕 찍어서 이야기했을까? 정확히 이 지역은 아니고 이 지역을 포함해서 양지만 쫓는다는 표현을 나왔어요. 왜 양지를 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삼는 거는 용액관들이 또 장차관들이 양지에 가는 분들, 음지에 간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을 문제 삼는 건 아니니까. 음지 누가 갔는데 한 명만 얘기해봐요. 용액관이나 전희경 저기 중에. 정부비서관이 전 정부비서관이 의정부 갑 갔잖아요. 거기가 이제 보통 한 20% 가까이 지난 총선에 졌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관들은 또 그런 데 많이 갔어요. 그거는 윤핵관이 아닌가 보죠. 그렇죠. 전희경. 너무 바로 또 수긍하신 거 아니에요? 저 바로 수긍해요. 그리고 이제 전희경 전 의원이 이제 뭐 핵심이 아니다 수 있는 거는 전희경 의원 입장도 제가 나중에 들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네, 와중에 댓글로 본인 희망했어요. 자기 그 근처여가지고 본인 희망은 지역이니까. 네, 기럭진님이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럭진님. 네. 이게 재밌네.
두 분 다 노래 잘하신다라는 댓글이 엄청 달리고 있긴 한데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아까 장성철 소장님은 전적으로 하죠. 본인이 이제 뭐 당 기여도 15점 본인 채점한다고 하잖아요. 저런 당대표는 처음 봤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니까 당대표가. 그냥 공관위원장 임명하고 사무총장, 부총장을 통해서 그냥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정도? 그런데 이걸 직접 자기가 공관위원 회의에 들어가가지고 당 기여도 점수를 매긴다? 내 사람 내가 공천 주겠다는 얘기죠. 마음에 드는 사람 15점 주고 마음에 안 들면 빵 좀 주면 왜 당신은 왜 이 사람을 빵 좀 줬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 이건 안 돼요. 그럼 유난 갈등 2라운드 아닌가요? 근데 이제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죠.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은 15점 다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냥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 공천 안 주기 위해서 본인 뜻대로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공천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일단 그냥 말 그대로 제가 믿음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말대로 이기는 공천의 가장 1번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부담이 됐던 김종률 비대위원회 사천 논란도 일단 털었기 때문에 용산에 일부 압박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본인이 봤을 때 이 사람이 더 이길 것 같다는 사람을 할 거고 대신 눈에 안 띄는 지역에서는 일부 이제 용산의 부탁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총선을 이겨야 용산과 싸워서 갈등하는 와중에 이겨놨다. 내부적으로는 지금 130석을 목표로 삼거든요. 130인가요? 130 맞죠? 민주당이 지금 아니 다 해서 민주당이 지금 151석이 목표다. 네, 이재명 네. 대표가 말했는데 그럼 130석 목표로 하고 있고 120석 정도면은 뭐 쏘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 때문에 오늘도 누구 여권 관계자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작년 말까지만 해도 100석도 못 얻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120석 정도 지금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일단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내부에서는 좀 있어요. 일단 대통령한테 싸운 게 반기를 확 든 게 나름 좀 유리했다라고 보는 게 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어느 정도 그 목표를 하면 본인은 총선 지난 다음에 바로 빠져도 다음 대선 주자에서 아주 유리하거든요. 그 성과를 드러낸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기는 공천을 하려고 할 거고 다만 몇 군데서 뭐 정확히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없죠. 저 용산에서 꼽고 있는 게 원래 3명이었다가 이 사람들은 분명 이게 3명이었다가 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몇몇 비서관들 얘기된 분 있었거든요. 앞서 말한 제이모 비서관, 엘모 비서관 이미 이름은 바뀌셨는데 제이모로 다시 정정하시는 것으로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K모 비서관이 또 있어요. K모는 너무 러프한데요? 그런가요? 예. 강씨죠 그분이. 네, 강씨. 경북 지역에 나가신 네, 그 비서관들이 있는데 뭐 일부에서는 약간 그런 데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충돌이 공천 압박 충돌이 저는 한 번 정도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윤심과 한심에 외부로 크게 표출되기에는 한동훈 위원장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갈등을 어느 정도에서 무마시킬지가 좀 지켜볼 만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한동훈의 참모라면 어느 조금 그렇게 대통령의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빼놓고 좀 상징적인 사람 한 명을 놓고는 좀 갈등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이원모?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A 관계자 정도까지는 아니고 B 관계자를 건드릴 수도 있다. 그렇죠. 예. 네. 그 모습이 그래 용산에 휘둘리지 않는 공천을 하는구나. 그 이미지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아마 기획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했길래 이 사람까지 공천을 안 줬어? 와 한동훈 대단하네. 이런 일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본인 장사를 하려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보고 오셨다고 하는 그 부산에 혹시 그 정치인? 뭐 그럴 수도 있고. 예. 아니 근데 그 친구는 그래도 그렇게 또 대통령의 핵심 참모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정말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핵심 참모 중에 대통령이 많이 아낀다라고 생각하는 예를 들면 진짜 이건 예를 들은 거예요. 정보가 없어요. 석동현 이 송파에 변호사. 지금 출마했죠. 송파갑에 출마했잖아요. 누가 봐도 대통령의 뭐 40년 지기 대통령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공헌을 했던 분이거든요. 검사 출신이시기도 하고요.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조직을 그분이 거기다 만들었어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을 공천 안 준다? 이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권에 대해서는 확실히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겠죠. 저는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이것도 같은데 석동현 아저씨 또 나한테 뭐라 하겠네. 삐 처리 좀 해주세요. 삐 처리. 예를 들은다고 그래도 여기서 편집 좀 잡고 다시 할까요?
네, 다시 하실까요? 그 어떤 데가 이것까지 그런 데가 나갑니다. 있어요? 예를 들면은 S 지역의 S모 후보. 아 S 지역. 네, S 지역의 S모 후보, 네. 쌍S. 그 지역에 과연 그분이 공천 받느냐.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예요. 아, 그렇구나. 네. 궁금하긴 한데 여기 정도 해야 되겠네요. 누군지는 안 밝히실 거죠? 얘기하시면 하죠. 알겠습니다. 네, 또 와중에 루나님도 슈퍼챗을 쏴주셨는데 유로로 보내주셨어요. 지난주에도 유로로 보내주신 분이 계셨는데 슈퍼챗 쏴봤자 저희한테 안 오니까 저희 계좌로 그냥 보내주세요. 아니면 카톡으로 송금해 주시면 저희가 맛있는 거 그래, 사먹겠습니다. 우리는 아무 게 없네. 아무것도 없고. 자, 얼른 마지막 주제로. 신한은행 361. 네, 아닙니다. 얼른 마지막 주제로. 예. 그 여튼 이제 저희가 이제 130, 150일 이런 이야기 당내에 어떤 목표치를 이야기했는데 결국 핵심은 선거제도로서 또 귀결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아, 그것도 그렇게 안 보시나요? 아이 뭐. 예. 선거제도랑 상관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든 아니면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그대로 가거나 바뀌었을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안 만들어야 선거제도에 따른 총선에 변수가 생겨요. 근데 똑같이 만든대잖아요. 똑같은 거야. 별 의미가 없다. 그냥 잘하는 쪽에 뭐 비례대표 의석 몇 석 더 가져갈 거다. 제3정당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저도 좀 보니까 위성정당을 만들잖아요. 제가 원래 지난주쯤에 요거 엑셀을 하나 만들려다가 밤새 막 만들다가 헷갈려가지고 그냥 잤거든요. 아, 다음 주에 그럼 가져오시는 건 아니, 어떠세요? 어제 만들었어요. 아. 어제 만들어서 왜 나 안 줘요, 근데? 아니, 좀 부족 검산이 아직 안 됐어요. 아. 검산이 안 돼가지고. 근데 병립형을 또 빠지니까 병립형 그 17석 있잖아요. 시뮬레이션을 해보셨다는 네, 거죠?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예. 그게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그 제가 장담할 수는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대충 숫자 비슷하니까 이 정도에서 얼버무리면 되겠다. 그냥 이 정도로 검사하면 헷갈리니까 그렇게 하는 계산식이 있는데 해보니까 병립형을 그대로 했을 때랑 위성정당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35% 뭐 40% 이 정도에서 둘 다 받아갔거든요. 그 정도로 해보니까 비슷해요. 실제 병립형이나 준연동형이나 약간은 물론 좀 더 유리하겠지만 아니 그게 상관없다는 거지. 뭐 이렇게 또 뭐 있어 해보니까 보이는 척처럼 얘기를 해요. 계산해보니까 같은 말이다. 아니 그딱 보면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문서를 엑셀로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계산을 한 거예요. 도출. 네. 이게 중요한 거지. 외제 썼다는 얘기 아니야 외제. 그냥 본인이 계산기로 하면 되지. 그걸 그렇구나. 못하라고 그래요. 그게 근데 시기 계산 안 해보고 딱 보면 알지 뭘. 그걸 자, 계산해보니까. 그러니까 한 뭐 지지율이 뭐 예를 들어 35%가 나오면 17석 정도 비례대표를 그치. 가져가거든요.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해. 네. 근데 위성정당을 안 만들어야 되는데 뭐 두 양대 거당이 만들겠다고 확약을 한 상태여서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좋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려고 하는 통합형 야권 비례 연합정당. 예. 거기에 정의당, 녹색당이 참여하느냐 안 참여하느냐 그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참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의당, 녹색당이 독자적인 힘으로 지역구 의원 당선되기 어렵고요. 비례의석도 3% 이상 정당 투표를 가져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아요. 그렇다면 자기네들 이번에 배지 하나도 없다? 지난번에 6석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배지가 없다 그러면 정치적인 존재감은 그냥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면 본인들 정치적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야권의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고 몇몇 중요한 지역구에서는 쇼당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야권 단일화. 일본 말이야? 예, 그래, 야권 쇼부. 단일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쇼부도 비슷하면 안 돼.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은 고양갑의 심상정 의원 지역구 거기에 민주당 거기 안 돼. 김성애 우리 친하잖아. 안 돼. 그러면 얘기하지만 딴 데 얘기해. 없구나. 딴 데가. 배진교 의원 지역구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 저기 그 고양갑 빼고요. 다시 할게요. 그럼 이거 편집 좀 다시 잡을까? 그러면은 배진교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아라. 그러면은 뭐 해줄래? 가만있어 봐. 이 얘기 하려면은 심상정 지역구 얘기해야 되는데. 다시 할게요. 그럼 심상정 지역구 다시 할게요. 편집 안 하는 것으로 네. 못하는 것으로. 심상정 지역구에 내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야권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고 2027년 대선에 심상정 나는 대선에 안 나가겠다.
그렇게까지 거래를 할 근데 가능성이 있어. 심상정 의원은 대선에 기본 안 나와야죠. 몇 번 나왔어 벌써. 근데 나가면 2, 3%를 얻잖아요. 근데 그때 정의당과 지금의 정의당 위상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아니 안철수가 나가면은 그냥 6, 7% 받아. 그거랑 똑같아. 그래서 그 2, 3% 0.73으로 줬는데 2%, 3%면 어마어마한 1%만 거지. 돼도 의미는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연합정당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서로 저도- 협상력을 그렇게 가지고 근데 있다. 만약에 예. 진짜 한 언론 기사에 우리 시사인만 보잖아요. 네. 요즘에는 시사인 기사에 야 정의당이 드디어 야권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했어. 그러면은 심상정 민주당 무공천 2027년 불출마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면은 맞다. 거기까지가 전망이 패키지다. 관전 패키지다. 포인트 잡아주셨네요. 1+2. 저도 사실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장성철 소장님 말씀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정의당이 지금 녹색 정의당으로 바꿨지만 내부에서 상당히 위기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3% 이번에 얻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지난번에 비례해서 5석까지 갔는데 사실 몽세조항 걸릴 가능성이 지금은 아주 높다. 저는 그렇게 네. 봐요. 장 소장님의 예언 하나를 그럼 저희가 오늘 체크 포인트 분석이에요, 잡으면서 분석. 아 예언은 네. 아니고 분석 네, 정도로 네, 네. 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이것도 내기할까요? 난 형 말이 맞다고 봐. 그러면 내기가 아니잖아요. 반대쪽에 고르셔야지. 아니, 저희가 의외로 머리가 좋은데? 예 슬슬 준비한 것들이 이제 많지만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어서 네. 혹시 좀 준비해 오신 것들이 있는데 못했다라는 게 있으시면 또 많이 얼른 또 예. 그만해 물론 이제 뭐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이거 거니까. 한다고 저 출연료 더 안 주니까 그냥 그만해. 이제. 조금이라도 아까 예, 좀 저희가 이번 슈퍼챗 들어오면 좀 주에는 한 나눠주지 번 더 않을까? 모실 안 수 있는 나눠주나?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예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싫은가? 그냥 갑작스럽게 마무리하네. 우리 별로 재미없었나? 재밌더라고요. 선배도 해봐요. 아 형이구나. 형도 해봐요. 그만해. 재밌네. 싫어요. 그만해 이제. 갑작스러운 마무리라고 하시니 뭔가 좀 더 해야 되나라는 저희 부담은 사실은 뭐 있지만 녹화하고 가요 녹화. 네. 녹화라고 그래요. 저희가 설특집을 또 하나 지금 좀 녹화해야 될 더 재밌게 상황이어가지고 설특집에서 확실하게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두 분과 함께 만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궁금하잖아요. 스포를 이거 임종석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 공천 받지 않을까? 예예 그러니까요 제가 준비하신 거 하시라고 자기가 예. 어떻게 알아? 아니 막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잘 예, 예.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명문 정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배려해주겠지. 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정도는 공천을 받고 상징적 존재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이요 아니면 다른 지역이요? 그 지역 정도가 되겠죠. 예, 성동에. 받고 예. 추미애를 차라리 지켜봐요. 추미애. 다른 분들은 대신 찐명이 많이 가지 않을까. 지금 내부의 소문이 그 얘기가 있어요. 586 일부를 이제 공천을 안 주겠다. 민주당이요? 좀 나름 덩치가 있고 이름 있는 586. 예를 들면 엘모 진행 잘하시네요. 이인영? 이 씨가 한둘이에요. 우리 이조실록도 있어요. 그러면 G 지역구의 엘모 엘모 예, 원도 있고 지역구가 G인가요? 뭐 T모 원도 있고 T? 태용호? 태용호가 예. 아닌데 586이 아니잖아 태용호는. 어쨌든 예. 네. 그런 그 단도 얘기가 아닙니다.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내에서 분위기가 지금 지도부에서 586들을 일부 왜냐면 근데 586과 친분이 상당히 겹쳐요. 상징적인 분 몇 분을 놔두고 지켜봐야 또 될 상징적인 거. 몇 분은 맞아요. 아웃시킨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이제. 공천 포인트와 함께 민주당 공천 포인트도 여기를 관전해서 봐야 된다. 근데 지금 오늘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공천 한 거 한 35군데 민주당 얘기를 했고 36군데구나. 네, 경선 붙인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 할 사람들 그렇게 한 30명인가? 그렇게 24명이구나. 그렇게 좀 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주 되면 우리가 정말 이제 낙천자 명단, 공천자 명단 가지고 재미있게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아니 지금도 충분히 재밌는데 얼마나 더 재밌어지는 재밌게. 건가요? 그 사람 이제 A부터 Z까지. 컷오프 되는 사람들은 인생이 이제 슬퍼서 술 먹을 때 우리가 너무 재밌어 하면 안 돼요. 그냥 안타깝게 안타깝다. 하면 되잖아요. 네. 안타깝다. 근데 왜 입꼬리가 올라가시는 것 같죠? 근데 왜 탈락했냐? 원래 웃는 상이에요. 우상. 왜 컷오프 됐냐? 왜 낙천됐냐? 그거는 재밌는 포인트가 되겠죠. 지금 댓글창에서 편성 늘려달라, 설득집 그냥 지금 해달라 난리도 아닌데요.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면서 금요일에도 두 분과 함께 이제 총선 여론조사 분석 특집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마무리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또 쭉쭉 올라갈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2월 6일 김은지의 뉴스인 준비한 코너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내일 오후 5시에 이현주 전 의원과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